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지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했었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어요. 그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조사 항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일 경우에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까지 배웠죠. 그죠? 그리고 나무 피해를 하면서 침수 주수 산정 방법도 배웠다. 그죠? 오늘은 현지 조사에서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를 입는 착과 피해 조사, 떨어진 과실의 피해를 입는 낙과 피해 조사, 그리고 고사 나무 조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낙과 피해입니다. 낙과는 제가 낙과 재해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나서 일가까지 번졌더라가 저희가 적과 종료 이후에 조사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나서 일가까지 번졌더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낙과 피해는 어떤 거요? 강태우 집 지진 화재가 있고 우박이 있어요. 실은 일소도 낙과 피해에 들어가긴 해요. 일소도 낙과 피해에 들어가는데 일소는 일소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름만 여기에 낙과 피해 조사에 빠져 있어요. 일소도 낙과가 되고 착과도 됩니다. 우박도 그렇죠. 달려있는 과실도 피해를 입히고 떨어지기도 하죠. 우박은 낙과 착과가 다 되고요. 나머지 태지지파, 태우집 지진화재, 태지지파 이 재해는 낙과 피해만 하는 조사입니다.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재해의 종류를 쓰시오. 낙과 피해만 하면 태지지파를 적어야 돼요. 태풍, 강풍, 그 다음에 지진, 집중호, 화재 또는 강태우집, 지진화재 둘 중에 하나 편한 방법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는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더라. 근데 일소 피해는 착과 피해든 낙과 피해든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우선 빼고요. 착과 피해, 우박, 가을 동상에. 우박은 착과 피해도 하고 낙과 피해 조사도 하더라. 그러면 적과 종류 이외에 유일하게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을 동상해가 되더라. 그럼 낙과 피해 조사는 어떨 때 하는 거야? 조사 대상은 적과 종류 이후 대상제예요. 그죠? 적과 종류 이후에 적과 종류 이전에는 낙과 돼봤자 그게 육아라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적과를 하고 난 다음부터 너를 이제 정상적인 과실이라 불러줄게. 과일로 쳐서 과실이라 불러줄게.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적과 종류 이후에 이후부터 착과 달려있는 것도 피해 조사를 하고 떨어진 낙과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적과 종류 이후 대상재해. 대상재해라고 하는 것은 태우집, 지진화재 일가 중에 낙과 대상재해입니다. 낙과 대상재해 위에 있는 거 어떤 거? 이웃 대상재해예요. 이 위의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자, 조사는 당연히 낙과든 착과든 달려있는 것이 피해를 입든 떨어진 것이 피해를 입든 빨리 조사를 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를 하고 나면 언제든 사고 접수 직후 바로 실시하고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낙과는 전부 다 떨어져 버렸어. 여러 개 그죠? 각각 떨어진 거 다 조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하지만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들은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이렇게 전부 다 떨어지는 걸 다 세는 거고요. 자, 표본으로 하는 거는 막 이렇게 지금 풀들이 많아서 전체를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표본 나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아래 이 표본 나무 이렇게 수관 내에 떨어진 낙과를 세가지고 전체 비율로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어떤 조사요? 전수조사. 원칙은 전수조사입니다. 낙과 피해. 항상 처음에 가서 하는 거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해요. 심사. 자,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보상하는 재해로 있는 피해가 맞는지, 그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있죠. 그때는 기상청과 현지 방문을 통해서 했는데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뭘로 하냐면 과수원이나
작물의 상태들을 감안하더라. 우리가 논작물 배울 때는 보상하는 제2부신사 뭘로 배웠어요? 과수원이 아니고 논작물이기 때문에 과수원이라 부르지 않죠. 다른 말로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하더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자, 조사 필요항목 결정이네요. 조사 필요항목 낙가수 조사를 하는데 전수 조사를 할 거냐, 표본 조사를 할 거냐,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죠? 자, 조사 항목 쭉 이제 이어갑니다. 먼저 나무 조사를 해요. 나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볼게요. 과수원 내에 품종, 재배 방식, 항상 품종과 재배 방식, 수령 다 나눈다고 했어요. 다 가린다고 했어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부상 주수, 수학 완료 주수 이거 뺀대요. 이거 다 파악을 한대요. 이거 왜 파악해요?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조사하는 거 있었죠. 조사 대상 주수를 알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알려면 실, 미, 고, 기, 수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건 저가 종료 이유기 때문에 기수학 주수가 있다 없다? 있다. 수학 완료 주수가 기수학 주수죠. 그래서 실, 미, 고, 기, 수 대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앞 시간에 우리 침수 주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자, 침수 주수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궁금하잖아요. 침수 주수 중에 고사 주수 있죠. 고사 주수, 수학 불능은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침수 주수라도.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서는 빠지죠. 근데 그냥 일부 침수 있죠. 일부 침수 주수. 조금 피해 입어가지고 고사되거나 수학 불능 아닌 거, 그거는 그냥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칠미, 고기, 수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지 거기에다가 일부 침수 주수를 뺀다 안 뺀다? 안 뺀다고요. 하지만 침수 주수라도 고사가 되었거나 수학 불능이 된 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에 들어가서 조사 대상 주수에서 뺍니다. 예전에는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방에다 이번에 기재를 딱 해놨네요. 2021년도에는. 자, 실미, 고기, 수 해가지고 뭘 구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 구하고 나면 우리 하는 거 있죠? 처음에 나무 확인하는 거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고,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나면 표본주, 맞죠? 그죠? 표본주 산정하고 나면 뭐?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리본 붙여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다음에, 자,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했어요. 자, 하고 난 다음에 무피해 나무 착가수 조사란 걸 하네요. 자, 피해를 안 입은 나무 중에서 착가수가 몇 개나 달려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낙가 피해 조사. 피해 없는 나무 중에 착가수 조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낙가 피해 조사하는데 왜 무피해 나무에 있는 착가수를 조사할까요? 왜 그러냐면 낙가수 떨어진 그 과실을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사주수나 수학불능 주수에는 과일이 달려 있어요? 뭐 갈려 있거나 떨어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번 재해로 고사주수나 수학불능 주수에는 그러면 몇 개나 달렸을까? 달렸다고 쳐줘야 될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사 대상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해가지고 무피해 나무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무피해 나무도 가장 평균적인 무피해 나무 한 주 고르는 거예요. 가장 평균적인 거 하나 골라가지고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달린 착가수를 평균적으로 여기에 달린 착가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무피해 나무 한 주를 가장 평균적인 거 한 주 선정해서 착가수 달린 거를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너희한테도 평균적으로 무피해 나무 여기에 달린 것처럼 안 죽거나 수학불능이 안 됐다면 이것만큼 달렸겠지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무피해 나무 수의 착가수를 조사합니다. 근본 재해로 인해서 고사 수학불능 주수가 있는 경우면
왜? 고사주수하고 수학불능주수에 너는 원래 그럼 얼마만큼 달렸지? 이렇게 안 됐으면 그거 알려고. 그죠? 자, 무피의 나무는 그러면 어떤 게 무피의 나무일까? 아까 우리가 일부 침수주수 어떤 건지 배웠죠? 일부 피의 나무 어떤 건지 배웠죠? 일부 피의 나무. 일부 피의 나무 어떤 거였어요? 나무 중에 고사 수학불능주수를 뺀 거? 이랬었죠? 기억나시나요? 무피의 나무는 고사도 빼고 수학불능도 빼고 다 빼네요. 위부상도 빼고 수학 완료된 것도 빼고 일부 침수 나무도 빼고 그야말로 하나도 피해 안 입은 거. 그죠? 고사, 수학불능, 위부상, 기수와 일부 침수 나무 모두 뺀 나무를 무피해 나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피해 나무의 정의가 되네요. 나왔나요? 고사, 수학불능, 미보상, 기수학주수, 일부 침수나무를 제외한 나무수. 그 중에 가장 평균적인 거 하나 선정해가지고 착가수를 조사하더라. 그죠? 만일에 이 선정된 나무에서 낙가된 과실이 있어요. 내가 고사주수 말고 수학불능 주수가 있어. 수학불능은 정상적인 결실이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조금은 달려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진 게 있어. 밑으로 떨어진 것도 어떻게? 원래는 이 나무에 달려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도 뭘로 본다고? 착과수로 본다고. 무피의 나무에 착과수 조사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에서 그죠? 금차 조사, 착과수 조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착과수 조사 값을 뭘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근데 이 무피의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하는 이유는 착과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간 텀들이 있어서 여기에 재해도 있고 재해들이 있어가지고 고사주수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 기수학주수들이 앞에 쭉 있었어요. 있었고 그걸 빼고 조사 대상 주수에서 여기서 다시 착과수를 산정하려고 하니까 표본주수 구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더란 얘기예요. 많이 날 때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저가와 착과수 조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실제로 달려있는 게. 그러면 저가와 착과수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수 조사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일부 침수나무에도 그러면 원래 이 일부 침수나무에도 그러면 일부 침수나무에서 착과수 조사를 하고 이 착과수 조사를 가지고 떨어진 걸 알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도 고사나무, 수학불능 이거 무피의 나무도 이 무피의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만큼 해가지고 수학불능 고사나무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달렸을 때 이것만큼 달렸을 거니까 달린 것만큼 곱해가지고 그거를 떨어진 걸로 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죠? 이건 결국은 낙과 피해 조사지만 조사는 착과수 조사를 한다는 거 좀 특이합니다. 일부 침수나무의 침수 착과수 조사는 그냥 일부 침수 주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번 재해로. 이전 재해가 아니라 이번 재해로. 이것도 가장 평균적인 침수 주수 하나 고른대요. 그죠? 골라서 한 주당 침수 착과수를 계산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앞에 육아 타박률 조사 특정 위험 한정 조사에서 침수 주수 계산한 거 있었죠. 지난 시간에 어떤 거였냐면 이거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침수 주수. 그죠? 이 침수 주수 계산한 거하고 뒤에 일부 침수 나무에 침수 착과수 조사하고는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특정 위험 오정 한정 조사일 때 그때 침수 주수는 침수율을 곱해서요. 그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 하는 거고 그건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침수 착과수를 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앞에 조사했던 거하고 똑같이 침수나무에 침수율을 곱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바뀐 거 이게 맞지 않아요? 다른 문제집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침수 주수가 여러 나무가 있어요. 그죠? 높은 데 있는 데도 있고 좀 낮은 데 있는 데 있고. 근데 이거만큼이 이제 침수가 됐어. 우리 가수원에.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나마 가장 평균적으로 침수를 입은 나무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이게 여기 이제 달려있는 과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이
표본주로 함께 이것만큼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침수된 착가수가 몇 개인지만 그냥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부 침수나무의 침수 착가수 조사는 일부 침수나무 그 자기 주소에다가 여기에 몇 개가 침수 착가수가 몇 개지? 침수 착가수가 만일에 10개라고 하면 10개를 곱하고 일부 침수나무가 20주다 한다면 20주 곱하기 10개 해서 바로 이거를 그냥 200개 이렇게 해서 침수나무에 달린 피해 가실수는 몇 개다라고 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달린 거 갖고 산정하는 거예요. 달린 거 가지고 고사 수학 불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사 수학 불능주에서는 원래 달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피해 안 입은 거 달린 거를 여기다 가져와서 너 원래 달렸으면 이것만큼은 달렸겠지 하고 자기 그 감수가실수를 착가수 조사를 해가지고 감수가실수를 구하는 거예요.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해서 착가 피해를 하는 게 아니고 실은 떨어진 거 고사 수학 불능은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 그죠?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나무에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감수가실수를 나중에 구할 때 이렇게 그 무피해 나무의 착가수 조사와 일부 침수 나무의 침수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어떤 거 착가 피해가 아니라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원래 달려있지 않지만 원래는 이것만큼 달렸을 거야 해서 피해를 잡아주는 거고 침수 주수는 침수 주수 곱하기 가장 평균적으로 침수 입은 나무에 착가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만큼 침수 입은 개수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낙과 피해 조사 더 이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거는 이제 요거는 낙과 피해 조사에서 나무 조사들이고 나무 조사에서 낙과 피해 조사였고 방금 나무수 조사였잖아요. 그죠? 나무 조사에서 낙과 피해 조사였고 실제로 그러면 과실이 얼마나 떨어졌어? 그럼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어? 둘 다를 조사해서 낙과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 대목이에요.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는 과수원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한다고 했고요. 자, 표본 조사도 가능하고 전수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원칙은 뭐요? 전수 조사가 원칙이라고. 근데 전수 조사가 어려워요? 그러면 표본 조사 한다고요. 자, 낙가수 조사 합니다. 나무 조사는 항상 제일 먼저 해요. 나무 조사. 왜냐하면 전수 조사하면 전체를 다 하겠지만 표본 조사를 한다면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되고 맞죠? 표본주를 산정해야 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그 표본주에 있는 낙가수를 셀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하는 것은 뭐? 나무조사. 그죠? 그래서 어떤 나무만 한다고요? 조사 대상 주수의 낙가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전수조사일 때는 조사 대상 주수 전체를 보게 될 거고요. 표본주로 산정, 표본조사를 한다면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그 표본주 아래에 있는 낙가수만 센다고요. 되겠나요? 이게 옆에 이게 그림이 있어요. 이게 표본주라고 했어요. 표본주라고 하면 전수조사는 전부 떨어진 거 다 조사하니까 그냥 조사하면 돼. 몇 개인지 그죠? 전부 떨어진 거 조사하면 돼요. 근데 표본조사는 이 표본주 아래 떨어진 과실을 셀 거란 말이에요.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만큼을 내 표본주에 있는 과실이라고 볼 거냐? 그게 이제 업방에서 보면 수간 면적 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그죠? 왕관처럼.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 폭만큼 내려온 거. 이 폭만큼 내려온 요 면적을 수간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낙가는 만일에 뭐 비탈길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저 옆에 있는 과실이 나한테도 떨어지고 옆에 있는 과실이 나한테도 떨어지고 내 과실이 옆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섞여도 상관없어요. 내 나무 아래에 있는 요 수간 면적 내에 있는 낙가수를 셉니다. 세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먼저 전수조사부터 볼게요. 전수조사는 당연히 전체 낙가수 조사하는 거고요. 그 낙가 중에 또 몇 개를 무작위로 추출을 한대요. 선정을 한대요. 몇 개? 100개 이상을. 왜요? 낙가가 됐다고 해서 잠깐만요. 낙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그 낙가된 게 우리가 피해를 입은 정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100%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예 못 먹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낙가 중에서도 한 80% 정도만 피해 입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한 절반 정도 한 50%만 피해를 입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낙가 중에서도 떨어졌는데도 정상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지만 100개를 추출하는 이유는 낙과 피해 정도가 얼마만큼 입었어?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업방에서는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추출하라 했는데 100개가 안 돼. 그러면 100개 안 된 것만큼 조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낙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는데 그 피해 구성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과로 분류하고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로 분류를 하더라. 어떻게?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피해 구성률을 떨어진 거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떨어진 거 낙과 떨어진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정상인 거 분류 따로 하고 50% 피해 따로 하고 80% 따로 하고 여기는 100%가 없네요. 100% 있으면 100%로 따로 해서 이렇게 피해 구성률을 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피해 입은 게 얼마만큼이야? 내가 낙과가 1000개가 됐대요. 과수원에 1000개가 됐는데 이거 1000개 다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구성률을 곱하는데 왜? 보험회사는 항상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피해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개 떨어진 것 중에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서 그걸 곱해서 이것만큼만 인정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정상과는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곱하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곱해요. 그죠? 하지만 50% 피해는 반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에 입은 피해 과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에 입은 피해 과실수가 내가 500개다. 근데 이거는 반만 인정해. 이렇게 0.5만큼만 피해를 인정해요. 곱하기 0.5. 그러면 또 80% 피해가 있네요. 80% 피해는 한 50개밖에 안 된대요. 80% 피해는 0.8만큼 인정을 해준대요. 자, 100%짜리 피해는 100개가 있대요. 100%짜리는 100%니까 1 지수 그대로 인정이죠. 정상과는 인정 안 해주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피해 구성률을 구하려면 원래는 몇 개에서 전체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체 개수라는 것은 정상 과일 개수, 그죠? 50% 피해 가실 개수, 80% 피해 가실 개수, 100% 피해 가실 수 분의 이 피해 구성률을 딱 올려가지고 전체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과 감수 과실수를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한대 라고 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피해 구성률을 산정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구성률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낙과 떨어진 거 전부 다 인정이 아니라 떨어진 것도 다시 낙과 피해 정도를 구하는 게 낙과 피해 구성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낙과수에다가 피해 구성률을 곱해서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표본주일 때는 전체를 다 세는 게 아니잖아요. 표본주는 우리가 항상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요. 맞나요? 그 표본주 내에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하더라. 방법이 이제 표본주는 이제 머릿속에 익혀지시나요? 조사 대상 주수 확인, 표본주를 산정, 표본주를 선정. 그다음에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낙과수 조사니까 그 표본주 아래 수감 면적 내에 낙과수를 조사하더라. 그리고 낙과 피해 조사는 무조건 몇 개? 떨어진 거 100개 이상 무작위 추출인데 100개가 안 된다? 이러면 100개 안 되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하더라. 병충해 입은 과실이 있어요? 병충해 인정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그럼 병충해는 어떻게 본다? 정상으로 본다. 구분됐나요? 자, 낙과 피해 조사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낙과 피해 조사는 태지집화라고 있어요. 태우집에,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은 낙과를 가져오는 재해들이에요. 그죠?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 낙과를 가져오는 재해들로 인해서 낙과가 됐을 때 사용하는 거고 조사는 두 가지가 있더라. 표본조사도 할 수 있고 전수조사도 할 수 있어요. 전수조사가 기본인데 전수조사가 안 될 때 표본 조사를 하더라. 표본 조사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의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세더라. 그죠? 낙과수 센 거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낙과수의 중에서
100개만 추출해서 100개가 안 되면 100개 미만 그것만 가지고 피해 구성률 조사를 진행하더라. 피해 구성률 조사를 진행하는데 그 피해 구성률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전체 낙가수에다가 피해 구성률을 곱해갖고 그것만큼만 낙가로 인정해 줄게. 그게 바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낙가 인정 과실수야. 그걸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그죠? 피해 구성 비율 조사는 몇 프로가 있다고요? 정상과 80%, 50%, 100%가 있어요. 정상과는 피해가 없거나 미비한 거. 80%는 차례차례 갈게요. 자, 50% 피해는 일반적인 과실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해요. 시장으로. 시장 출하를 하는데 품질이 좀 하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출하했을 때보다 가격을 50%밖에 못 받는 거. 그건 50% 피해예요. 80% 피해는 일반 시장 출하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피해를 좀 입었어. 그래서 일반 출하는 안 됐겠고 저 가공 공장으로는 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80% 피해. 100% 피해는 일반 시장 출하도 갈 수가 없겠고 가공 공장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100%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구성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 안에 내용 정의와 이 피해 구성률을 그러면 50%의 형은 지수로 몇 0.5를 곱해주는구나. 80% 피해는 지수로 몇 0.8을 곱해주는구나. 100% 피해는 지수로 1을 곱해주는구나. 이거 피해 구성 비율의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15점짜리로 낼 수 있습니다. 그 피해 구성 비율은 저 뒤에 우리 업무방법서 뒤에 별표 산식에 보면 피해 구성 비율해서 딱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가수원의 낙가 피해고요. 그죠? 봉지가 싼 채로 다 떨어져 버리죠. 그죠? 사과가수원의 낙가 피해가 되겠네요. 주로 낙가 피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태풍 오면 낙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태풍 생각해보세요. 강풍, 강한 바람이 불어도 오겠죠. 심한 집중호우도 보통 바람을 동반하죠. 그죠? 집중호우, 지진, 그죠?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이때는 낙가 피해가 있다고요. 전수조사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전수조사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전수조사가 안 될 때 어떻게? 표본 조사를 하더라. 근데 낙가수 중에 몇 개 추출한다고요? 100개 추출. 그거 왜 추출했어요? 피해 구성조사 하려고.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 구분하려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50% 피해가 이렇게 착색 입은 것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맞은 것들도 있네요. 그죠? 80% 피해가 착색이 너무 안 됐다. 그죠? 착색이 안 되면 과실이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죠. 그죠? 100% 피해가네요. 이건 뭐가 이 동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동록이 있다는 건지. 그죠? 이거 그것도 없고 이 꼭지도 없네요. 떨어지면 이거 꼭지가 없는가 봐요. 그죠? 저도 사과 가수를 가갖고 많이 못 봐갖고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이 100% 피해가죠? 동록 때문에 그럴까요? 그 다음에 100% 피해가 봉지째 그대로 낙가된 사과는 100% 피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몇 프로짜리 피해다. 우리가 눈을 보고 이거 딱 그 문제를 줄 때 지문 조건을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프로 피해가는 몇 개, 80% 피해는 몇 개, 100% 피해는 몇 개 하고 지문 조건에서 몇 개 조건을 우리는 바로 주기 때문에 그 조건 가지고 풀면 돼요. 자, 유의사항이네요. 자, 전체 낙가수에다가 낙가 피해 구성률을 곱해서 그것만큼만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정 감수 과실수라고요. 아시겠어요? 낙가수 떨어진 거 다 그대로 인정이 아니라고요. 보험회사는 아주 냉정해요. 떨어졌다고 전부 100% 피해냐? 그렇게 안 봐준다 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 산정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낙과가실만 낙가만 조사를 하고 차가 조사를 안 했어요. 맞나요? 근데 태풍이나 강풍이나 집중호우, 지진화재, 태지지파, 강태우 집에 지진화재 이 재해가 왔을 때 차가 피해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차가 피해 조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차가 피해 조사를 안 하는 대신에 차가 피해 조사를 안 하고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낙가 조사할 때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낙가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체 낙가수 곱하기 피해 구성률 했잖아요. 거기에다 뭘 곱해주면 1.07 해가지고 7%만큼 피해를 더 입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왜냐하면 차가 피해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이게 7% 나중에 땡칠이 곱하기 땡칠을 안 했어 땡칠이 하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것도 착가 피해를 입었을 건데 왜 착가 피해 조사 안 했어? 그러니까 낙가 피해 조사할 때 낙가 감소 가실수를 산정할 때 감수 가실수를 산정할 때 곱하기 7%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가 피해를 더 얹어주는 거죠. 아 이것만큼은 착가 피해도 있었으니까 요것만큼 다 쳐가지고 낙가 피해 입은 걸로 해줄게 라는 개념이고요. 사과 배일 때만 그래요. 사과 배일 때만. 그럼 단감 떫은 감은 왜 아니라고요? 제가 단감 떫은 감은 착가 피해를 따로 하는 조사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낙엽률 조사라고요. 낙엽이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낙엽률 조사에서 낙엽 인증 피해율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착가 피해를 조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낙엽이 떨어진 거는 결국 낙엽률을 인정하고 낙엽률 조사를 하고 낙엽 인증 피해율을 조사한다는 거는 이 낙엽이 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짐으로 해서 달려있는 과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달려있는 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피해 조사라고요? 착과 피해 조사라고요. 그래서 단감 떫은 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땡칠이 안 해준다고요. 나중에 왜 사과배는 땅칠을 하고 땡칠을 하고 단감 떫은 땡칠이 안 해? 궁금하잖아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땡칠이를 하고 안 하고가 일정이 된다는 거. 자, 낙엽률 조사는 우리 배웠어요. 그죠? 낙엽률 조사하는 거 배웠죠? 요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어요.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낙엽률 조사는 단감, 떫은 감일 때 하고요. 그죠? 우박은 낙가 피해도 있고 착가 피해도 있다 했잖아요. 우박 낙가 피해 조사할 때 낙엽률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일수 피해는 제외요. 자,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리본을 부착하고 하고 나면 내가 낙엽률 지금 조사하니까 낙엽률을 산정하고 낙엽률은 동서남북 4가지의 신초 1년생 결과지. 신초 1년생 결과지가 열매가 맺는 결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신초 1년생 결과지 4개를 골라서 낙엽수, 착엽수를 계산하더라. 그래서 낙엽률을 구하고 나면 이 낙엽률을 가지고 뭐 구했냐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했죠. 낙엽 인정 피해율 공식 기억나시나요? 1.0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사경을 헤매더라 해서 경과일수 사고 경과일수 따라온다고요.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해서 낙엽률 조사를 하더라. 낙가 피해 감수 가실수 예시 문제네요. 볼게요. 단감 떫은 감 낙가 피해 감수 가실수 는 총 낙가수를 곱해서 피해 구속률 조사한다 했으니까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라는 게 나오네요. 이건 우선 이렇다라는 거 말아둡시다. 아까는 낙가 피해 구속률만 곱한다 해놓고 이 맥스 A는 뭐야? 그죠? 자, 다음에 사과배도 낙가수에다가 낙가 피해 구속률 곱하기 땡칠이 해줬죠. 땡칠이 사과배. 그죠? 어떤 재해일 때 태지지파,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을 때 그죠? 낙가수에다가 땡칠이 해주더라. 그죠? 우박일 때 태지지파 아니고 우박이 왔어요. 우박은 땡칠이 안 해줘요. 왜? 착가 조사하니까. 우박은 낙가 피해 조사도 하고 착가 피해 조사도 하니까 그냥 낙가수에다가 낙가 피해 구성률만 곱해주더라. 그러면 이 곱해준 것들이 전부 낙가 피해 감수 가실수 보험회사에서 인증하는 감수 가실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낙가 피해 구성률 뒤에 맥스 A를 빼준 이유는요. 앞에 어떤 다른 재해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낙가 피해 조사하기 전에 착가 피해를 입는 재해가 있었어요. 우박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박이 먼저 와가지고 착가 피해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착가 피해 구성률이 20%나 됐어. 그러면 결국 우리 과수원에 한 20%만큼은 착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20%. 근데 또 뒤에 이제 태풍이 왔어. 앞에 우박이 와가지고 20% 착가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이 와갖고 이제 낙가가 된 거예요. 낙가 피해 구속률 조사를 하려고 하니 태풍이 와도 내가 착가 피해 이거 피해가지고 나머지 여기 부분에만 태풍이 오나요? 아니죠. 태풍도 우리 과수원 전체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이미 앞에 그 사고에서 우박할 때 여기 착가 피해율이 20%나 있었어. 20%의 피해 입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또 낙가 피해 구속률을 또 조사해요. 태풍 왔다고. 근데 태풍 왔더니 피해 구속률이 30%나 나왔대. 그러면 앞에 20%도 인정을 해주고 또 엎어갖고 30%또 인정해주는 거 피해를.
그러면 50% 피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아니 앞에 차가 피해였던 거 아직 달려있잖아. 나무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달려있는 것도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달려있는데 낙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앞에 차가 피해 입었던 것만큼은 빼. 요거만큼은. 그래서 낙가 피해 구속률 30%에서 앞에 차가 피해가 있었다면 차가 피해만 있었다면 차가 피해 구속률은 빼. 요거만큼 앞에 이미 요거는 피해 구속률을 산정해서 뺐잖아 된 거야. 그죠? 앞에 뺐. 왜? 차가 피해 있었으면 우리가 차가수에다가 차가 피해 구속률 해가지고 차가수 이것만큼 차가 피해 입었어 하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너는 피해율 앞에서 계산했잖아. 했으니까 두 번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죠? 왜? 달려있는 것이 또다시 태풍에 피해를 입은 거니까 여기 피해 입은 건 빼고 나머지 여기에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20% 피해 앞에 이미 너가 계산했으니 두 번 계산하지 마. 그러니까 빼. 그래서 30%에서 마이너스 20% 앞에 차가 입었던 차가 피해율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맥스 A 개념입니다. 나중에 보험금 산정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럼 낙가 피해 구속률,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라고 했네요. 한번 볼게요. 자, 낙가 피해 구속률입니다. 100%, 80%, 50% 정상이 있네요. 총 낙가수는 몇 개? 4,000개.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는 총 낙가수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자, 총 낙가수 4,000개를 곱하는데 뭘 곱한다고요? 낙가 피해 구속률을 곱한다고요. 낙가 피해 구속률 볼게요. 100%니까 1 곱하기 60 맞나요? 80%니까 0.8 곱하기 10 50%니까 0.5 곱하기 10 정상은 안 돼준다 했어요. 근데 이거 원래 몇 개에서 60개, 10개, 10개, 20개 총 몇 개? 100개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몇 개 추출한다고 했어요? 100개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죠? 만약 100개가 안 돼. 숫자가 모자랄 때 100개 안 된다 하지만 원래 기본은 100개 추출한다기 때문에 거의 다 과실 개수는 10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100개에서 피해 입은 거 몇 개야? 그게 낙가 피해 구속률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몇 프로가 나왔어요? 0.73, 73%가 나왔대요. 그러면 4,000개에서 0.73 자, 앞에 요 지금 조사하기 전에 어떤 앞에 다른 피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집중호우 지금만 있고 지금 1차 사고, 2차 사고, 이게 3차 사고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맥스 A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과배 뭐 한다고 했어요? 사과배는 떨어져 있는 것만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달려있는 것도 피해 입으니까 7%만큼 피해를 더 해줄게 해서 땡칠이 곱해준다고 했죠. 그죠? 7%니까 1.07 맞나요? 자, 4,000 곱하기 피해 구성률 곱하기 땡칠이 곱해가지고 나온 이 수치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요걸 나중에 알아야 요걸 가지고 가서 보험금 산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이런 이제 내용 안에 우리 지금 현지조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보험금 조사하는 데서 조그만 덩어리에 어떤 계단식 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가 피해는 됐나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표본조사예요. 방금은 전수조사였고 표본조사 한번 볼게요. 자,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집중호우네요. 단감입니다. 단감이면 땡칠이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 근데 맥스 A가 있다고 미리 가정을 줬네요. 앞에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피해율이 20%나 있었대요. 그러면 차가 피해 20% 빼란 얘기죠. 그죠? 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각각 표본 주수도 다 줬어요. 표본주 안에 수간 낙가수도 줬어요. 우리 예전에 저가 차가수 구할 때 표본 주수분의 표본주 안에 모두 달린 차가수를 가지고 한 주당 평균 차가수를 구해서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낙가수도. 내 표본주가 6개가 있는데 표본주에 떨어진 낙가수가 36개래. 그럼 몇 개요? 한 주에 몇 개 달렸다는 얘기인가요? 6개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몇 개라고 조사한 게? 260개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260 하면 낙가수가 나오죠. A. B는 어때요? 30개가 있는데 몇 개에서 달린 거야? 3주에서 달린 거야. 근데 그러면 몇 개예요? 10개가 나오겠네요. 이게 몇 주에서 나온 거라고요? 조사 대상 주수 120개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거 계산하면 여기 낙가수가 나오죠. 전체. 마찬가지로 C는
4주가 있는데 여기에 28개가 달렸대. 그러면 4, 7, 28, 7개네요. 7개가 달렸는데 이게 몇 주라고 총? 160주라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요 낙가수가 다 나오는 거죠. 자, 표본 주수 낙가수 구하는 것도 옛날에 저가우 착가수 구했던 거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때 한 주당 평균 착가수 구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했지만 지금은 낙가수기 때문에 한 주당 낙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낙가수는 다 나왔어요. 그럼 낙가수 다 나오고 나면 우리 뭐 주세요? 낙가된 거 전부 100% 인정하나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피해 구성률을 조사를 한다고요. 낙과 피해 구성률. 자, 몇 개요? 무작위로 100개 추출. 맞나요? 100개 됐네요. 그죠? 100개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아래에는 100개예요. 그죠? 100개 중에 피해 입은 거 얼마? 100%가 80개니까 1 곱하기 80. 맞나요? 그 다음에 0.8 곱하기 10. 0.5 곱하기 10. 지수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올려줬더니 피해 구성률이 몇이 나왔어요? 93%가 나왔네요.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죠? 그러면 전체 낙가수를 다 더해요. A 거, B 거, C 거 다 더해가지고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면 우리 가수원에 실제로 인정하는 피해 구성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앞에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맥스의 값이 얼마? 20%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3% 인정 안 해줄 거야. 앞에 피해가 이미 20% 있었었대. 그거 앞에 뺐었대. 그거는. 그러니까 또 빼면 안 돼. 그죠? 또 그걸 또 하면 이중으로 지금 피해를 빼주는 거니까 안 돼. 그래서 20% 앞에 뺐던 것만큼 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낙가수에서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하면 우리 가수원의 실제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에서 인증해주는 낙가 피해 감수 가실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땡치리를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 왜? 단감 뜰분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감 뜰분감이면 낙엽률 조사한다고요. 낙엽률이 착가 피해 조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낙가는 다 했어. 낙가는 태지, 지파, 재라고 했어요. 착과 피해는 우박, 가을 동상해. 이 중에서 유일하게 착가만 하는 거 가을 동상해. 우박은 착가도 하고 낙가도 하고. 착가도 하고 낙가는 것도 하나 더 있었어요. 일소 피해. 일소 피해는 일소 피해를 따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대상 제외만 빠져있을 뿐이지 일소 피해도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합니다. 대상 제외란 건 우박, 가을 동상해로 사고 접수된 곳. 그 다음에 제가 우박 피해 가수원은 무조건 저가 종료 이전에 우박 피해 가수원은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착가 피해 조사 수학기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에 우박 피해 가수원은 착가 피해 조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착가 피해 조사를 하면 어떨 때 해야 되겠어요? 착가가 확인이 되는 그때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수학기예요. 수학. 딱 수학하기 직전에. 그죠? 아주 어릴 때 말고 수학하기 직전에 착가 피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착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하더라. 그러면 수학 직전이 되는 거죠. 그죠?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사고 접수 직후가 되네요. 자, 수학 전에 대상 재해가 발생을 해요. 그죠? 하면은 이 계약자는 최소 수학하기 10일 전에는 농협에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고 이거 따버리고 나면 착가 피해 조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착가 피해 조사는 언제 해야 된다고? 최초 수학하는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쳐야 된다. 수학하기 전에는 마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학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초 수학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쳐야 되더라. 근데 착가 피해 조사하려면 나무에 달린 채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착가 조사하려면 실은 따야 돼요. 나무에 있는 걸 다 따가지고 달려있는 걸 따가지고 가지고 와서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계약자들은 이거 따가지고 상품으로 낼 건데 미리 조사한다고 땄잖아요. 그러면 그 딴 비용은 누가 내냐면 그건 계약자가 냅니다. 계약자 부담이 되더라. 그 내용이 옆방에 있어요. 착가 피해 조사는 어떨 때 하더라? 가을 동상회 때 하더라. 가을 동상회는 뭔 피해가 있겠어요? 요 낙엽 피해 있네요. 낙엽. 그죠? 낙엽 피해도 있고, 그죠? 과실 피해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을 동상에는 과실이나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과실 피해도 있고 낙엽 피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우박 피해. 그죠? 우박은 떨어진 것도 피해를 입지만 달려있는 것도 피해를 입죠. 그래서 우박 피해 보세요. 심하게 입어놓으면 지금 수학기 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유아 때는 진짜 조금만 해서 이게 무슨 큰 상처가 될까 하지만 크면 클수록 상처가 커지죠. 우리 어릴 때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진짜 어린이집,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들이 어린이집 가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이 장난까지 놀다가 손톱으로 핥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근데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상처도 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우박 피해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박 피해 안에 잘라봤더니 안에 이렇게 가육에도 그죠? 안에까지 상처가 있죠. 그래서 우박 피해를 착가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착가 피해 조사 한번 볼게요. 착과에 대한 피해 정도 조사하는 거 맞죠? 그죠? 착과 피해니까 당연히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가야 되고요. 가을 동상회 같은 경우는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가게 되고, 착가 피해 조사는 품종을 정해서 한대요. 대표 품종을 한대. 이 대표 품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가수원 안에 한 품종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A 품종, B 품종, C 품종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품종은 그죠? 품종은 섞일 수 있습니다. 품목은 섞으면 안 되지만 품종은 돼요. 그래서 저가 착가수 조사를 했을 때 60% 이상 되는 품종을 대표 품종이라 한대요. 그죠? 그 대표 품종, 그 중에 대표 품종을 착가 피해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죠? 대표 품종 가지고 하거나 또는 대표 품종이 없을 수도 있죠. 왜? 60%가 돼야 되는데 착가수 조사해서 뭐 50%, 뭐 30%, 20%다. 이러면 60%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품종별로 한다고요. 자, 대표 품종으로 하는데 대표 품종으로 없을 때는 품종별로 실시하더라. 착가 피해 조사하려면 가장 먼저 무슨 하기로 착가수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착가수 조사해야 되는데 그 낙가수 조사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저가업 착가수 조사가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라 하면 별로 차이가 없어서 저가업 착가수 조사한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차이가 난다면 착가수 조사 별도로 해야 되더라. 착가수 조사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사, 우리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착가수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그 표본주에 달린 착가수를 세줘야 되는 거죠. 왜? 사고 때마다 왜 세줄까요? 앞에 이미 닦거나 사고 나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때마다 나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표본주를 정해서 그 표본주만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착가수 확인이 끝나면은 이제 착가수 확인이 끝났어. 몇 개가 달렸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자,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으로 가지고 표본 가시를 추출한대요. 자, 표본 가시는 어떻게 추출한다고요? 품종별로 한 주 이상 추출해야 되고요. 가수원당 무조건 3주 이상이래요. 그러면 우리 가수원에 품종이 한 종만 있어. A라는 품종. 한 종만 있다면 그럼 몇 주 해야 돼요? 품종별로 한 주, 가수원당 3주니까 품종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몇 주? 3주 해야 된다고요. 되겠나요? 품종이 A라는 품종, B라는 품종 2개 있어요. 품종당 한 주니까 품종을 하면 2개. 가수원당 3주 이상이니까 3주 이상 만족해야 되니까 몇 주? 3주 이상 해야 된다고요. A, B, C라는 품종이 있어요. 품종이 3개니까 품종별로 각각 하나씩 3개. 가수원별로 3개 이상이니까 3개만 해도 된다고요. 됐나요? A, B, C, D 4개. 4개까지 가볼게요. A, B, C, D 4개. 품종별로 한 개니까 4개. 가수원별로 3개 이상이니까 품종별로 한 개 만족해야 되니까 몇 개? 4주. 됐나요? 이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추출을 한대요. 표본 가시를. 왜 추출해요? 피해 구성률 조사하려고. 낙과는 떨어진 거 100개만 가져오면 되는데 착과는 달린 거 따야 되잖아요. 달린 거 따야 되니까 따야 되니까 몇 주 딸 거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달린 거 따야 되는데 너 몇 주 딸 거야? 가수원에서 몇 개 딸 거야? 품종별로 몇 개 딸 거야? 뭘 따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말이 어려울 뿐이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떨어진 건 그냥 주워오면 되는데 달려있는 거는 따야 되니까 몇 나무에서 딸 거야? 이거 계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품종별로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은 거대재해가 왔어. 빨리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할 거 너무 많은데 그때는 딱 반으로 줄일 수 있대요. 표본주를. 그럼 표본주가 원래 3주라면 뭐 이 2주만 한다든지 4주라면 2주만 한다든지 그죠? 6주라면 3주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사 당시에 이미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었어요. 그럼 착과 피해 조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죠? 피해가 너무 별로 없어. 그죠? 그러니까 피해가 거의 없어가지고 피해 구성 조사 해봤자 거의 뭐 정상이겠어.
그죠? 또는 80% 정도 몇 개밖에 없겠어. 이럴 때는 그냥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 생략이 가능하더라. 어떨 때 생략 가능하더라? 이미 수확했거나 피해 조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해가 경미해서 피해 구성률 조사 의미가 없을 때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 낙과는 반대예요. 낙과는. 착과는 아예 피해를 안 입어가지고 의미가 없을 때 안 하는데요. 낙과 조사는 너무 피해가 심할 때, 너무 피해가 심할 때 피해 구성 조사 생략해요. 반대예요. 반대. 자, 대표 품종에 따라 조사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피해 상태에 따라서 조사 결과 대표 품종을 이제 대표 품종 우리가 앞에 한 게 대표 품종이 뭐였어요? 저가 착과수 기준 60% 이상 품종이었잖아요. 그 품종에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를 다른 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건 가능하대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착과 피해 조사 나눠놨네요. 착과 피해니까 아무래도 정상이 더 많네요. 정상 50%, 80%, 100%. 자, 요거는 지금 착과라기보다 착과의 우박 피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박이 이렇게 맞은 거, 그죠? 그죠? 근데 똑같이 정상 50%, 80%, 100%의 조건은 같아요. 피해 구성 조사. 정상은 피해가 없거나 미비한 거. 50%는 시장에 출하했는데 품질이 하락되어서 일반 우리 상품보다는 50%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거. 80%는 시장 출하는 안 되겠고 가공용으로 출하가 가능하겠는 거. 100%는 시장 출하도 안 되고 가공도 안 되겠어. 그럴 때는 100%로 보더라. 그러면 착과 감수 가실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내 현재 조사한 착과수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 곱하면 바로 나오겠죠. 가능하나요? 자, 착과 피해 조사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착과 피해 유발하는 제여야 돼요. 우박, 가을, 동상해. 일소가 빠진 이유는 일소는 착과 피해, 낙과 피해를 일수 피해로 따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조사하더라? 착과는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하더라. 자, 착과 피해는 전수조사 아니에요.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착과수를 확인하더라. 저가 착과 조사할 때하고 조사는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 가시를 수확합니다. 그죠? 표본 가시를 어떻게? 품종별로 하나, 가수원별로 3주 이상은 해야 됩니다. 왜? 따야 되니까. 그래서 피해 구성 비율을 조사하는데 100% 피해, 80% 피해, 50% 피해, 정상 과실로 분류를 하더라.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죄송한데요. 그죠? 어려운 저가전 종합 위험을 하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좀 얄미울 것 같다. 그죠? 그죠? 자, 볼게요. 피해 구성률 조사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피해 구성률 조사 표예요. 표. 저 별표 산식 뒤쪽에 있는 거고요. 정상과 과실 분류 먼저 볼게요. 50%형 피해 과실이 있고 80%형 피해 과실이 있고 100%형 피해 과실이 있네요. 피해 인증 개수는 정상은 0이에요. 50%는 0.5, 80%는 0.8, 100%는 2를 곱해주네요. 정상과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거 50% 시장에 출하했어요. 정상보다 50% 가격이 하락한대요. 80%는 시장 출하 안 된대요. 근데 가공용으로는 할 수 있대요. 100%는 시장 출하도 안 된대요. 가공도 안 된대요. 이해됐나요?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데 시장 출하해서 50% 정도는 가격 받겠구나. 시장도 출하 안 된대. 그래도 가공 공장은 가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려고 막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먼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피해 과실은 어떻게 해요? 100%형 피해 과실 곱하기 1 지수, 80%형 피해 과실 곱하기 지수는 0.8, 50%형 피해 과실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정상은 안 해도 되죠. 피해 과실이니까. 착과 피해 이제 가을 동상에도 똑같아요. 가을 동상에도 착과 피해 조사하는 건 같아요. 근데 이제 표본주를 선정하는 게 달랐죠. 우리가 착과 피해 할 때는 보통 품종별로 하나, 가수원별로 3주 이상이라 했는데 가을 동상회 때는 표본주를 몇 주 선정한다고요? 3주. 딱 정해졌네요. 3주 선정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가수원에 골고루 표본주를 몇 주? 3주. 기억하세요. 3주예요.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더라. 근데 가을 동상에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가을 동상에는 과실이나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 이랬잖아요. 우리가 통칙에서 배울 때. 그죠? 그래서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 그 중에서도 잎이 50% 이상 얼어가지고
고사가 됐대요. 그죠? 그러면은 이 피해는 뭔 피해로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과일의 피해로 인정해 준다고 했죠. 왜? 잎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잎이 50% 피해가 입었어요. 그러면 정상도 정상으로 안 봐주는 거예요. 왜? 잎이 모자라고 이 정상 과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성장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과실도 피해 과실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 0.31%만큼. 그죠? 그리고 남은 일수만큼. 앞에까지는 잎이 있었으니까 정상 컸을 거 아니에요. 그 잎 가지고. 근데 잎이 떨어지고 버렸으니까 내가 잎이 떨어진 시점부터 언제까지 잎에는 그 우리가 해준다 했나요? 10월 31일까지잖아요. 내가 지금 이 10월 20일 날 때 사고가 났어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길이 11일 남았죠. 이 11일 동안에는 더 잎에다 기여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남아있는 이 잔여일수만큼 0.31%만큼 피해 있는 걸로 봐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과실수에서 지수를 하면 0.31%는 0.003 하나가 됩니다. 자, 지수로 가면 0.0031이 되고요. 사고일부터 보장 종료일까지 이거는 경과일수 아니고 잔여일수. 남아있는 거 기간에 더 기여를 할 건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앞에는 사경에서 경과일수였어요. 그죠? 지금은 잔여일수. 그래서 정상과실도 피해 입은 걸로 봐줄게. 어떨 때? 이 피해가 50% 이상 해서 고사됐을 때. 됐나요? 이거 언제까지만?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만. 과실 피해는 11월 30일까지지만 이 피해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만. 그죠? 그래서 피해 과실수 곱하기 똑같이 피해 구성률 곱해주면 됩니다. 피해 구성률은 같아요. 모든 방법에서 다 같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예시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품목은 단감이래요. 6월 30일 날 저가 착가수 조사를 했고 72,000개가 나왔네요. 자, 15일 날 태풍이 와서 낙가수가 12,000개가 됐대요. 뭐 기수학도 있네요. 기수학도 있고요. 앞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앞에 맥스 A 20%도 있어요. 뭐 조건이 맞네요. 조건이 맞을 땐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되죠. 그죠? 현재 그러면 나한테 달려있는 착가수는 몇 개야? 그걸 알아야 그 착가수 가지고 피해 구성률 곱해서 착가 피해 입은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내 사고 당시에 나한테 달려있는 착가수 가지고 세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 말이 사고 당시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 출발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착가수 센 거 언젠가요? 저가 종료할 때, 저가하고 난 뒤에, 저가 후 착가수 조사했을 때가 제일 마지막으로 센 거기 때문에 우리 과수원에 달린 착가수의 가장 정확한 수치는 언제 잰 거라고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계속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저가 착가수 조사했을 때는 72,000개가 있었는데 태풍이 왔고 그 앞에 12,000개가 떨어졌대. 낙가 과실수 뺍니다. 그죠? 수학도 했네. 수학한 것도 그러면 나 지금 달려있지 않으니까 뺄게. 되나요?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고 당시 착가수는 저가 착가수에서 총 낙가 과실수도 빼고요. 총 기수학 과실수도 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무 피해 배웠었잖아요.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배웠잖아요. 지금은 나무 피해 예시로 안 나왔지만 나무 피해가 있었을 때는 나무 피해 과실수도 뺍니다. 나무 피해 과실수도 뺍니다. 네, 지금은 나무 피해는 없기 때문에 전에 입은 낙과 과실수와 기과실수, 기수학한 거는 뺐네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착가수가 요거만큼이야 라고 나온 거예요. 됐나요? 4만 개인데 그럼 4만 개 그대로 인정 안 해준다고 했죠. 피해 구성률 조사했어요. 피해 구성률 조사해가지고 몇 개인가요? 40, 60 이것도 100개네요. 그죠? 100개인데 원래 100개 있는데 1 곱하기 30 100%니까 0.8 곱하기 10 0.5 곱하기 20 올려줬어요. 그래서 피해 구성률을 구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나왔어요? 48%가 나왔대요. 그러면 4,000개가 있는데 48%만큼 피해 입었으니까 요거만큼 해가지고 피해 입은 걸로 봐줄게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맥스 A라는 값을 지금 조건해 줬죠. 이미 앞에 피해가 20% 입어가지고 그것만큼은 피해 입은 걸로 해서 진짜 뺐어.
그러니까 지금 또 빼면 안 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맥스 A를 빼주는 거예요. 사고 당시 차가수에 그죠? 곱하기 P의 구성률에 마이너스 맥스 A. 땡치리를 안 해준 이유는 땡치리는 낙과 감수 과실수를 할 때 땡치리를 해주고 땡치리도 사과 배일 때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착과기 때문에 땡치리 전혀 필요가 없더라. 단감이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더라. 됐나요? 그래서 11,200개에서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나왔네요. 착과 감수 과실수 예시는 이 문제는 카페에서 교재 다운받아가지고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더 쉬워요. 앞에보다. 착가수를 바로 줘버렸기 때문에 착가수 곱하고 맥스A도 없네요. 맥스A 없으니까 맥스A 빼줄 필요 없고 착가수에다가 25,000개 착가수에다가 P의 구성률 구해가지고 곱하기 해주면 착가 B의 감수 가실수가 바로 나옵니다. 앞에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예요. 혹시나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유튜브 VIP 회원님들 아직도 카페에 저희가 초대 못 받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교재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문자 주시라고 했어요. 이름하고 연락처 같이 주시면 제가 카페로 초대해서 카페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초대 드린다고 했어요. 문자 주세요.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교재 어디서 다운받아요? 묻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일소피에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안에서도 나무 조사 부분까지 배웠네요. 그죠? 맥스 A 개념도 약간 배웠고 사고 당시 착가수라는 개념도 좀 배웠어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그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만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낙가수는 낙가수 곱하기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로 구했고 그죠? 착가수는 사고 당시 착가수 곱하기 착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가 됩니다. 착가 피해도 여전히 앞에 착가 피해가 또 있었다고 하면 맥스 A 빼주는 거예요. 맥스 A는 항상 달고 다니더라.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의 사가 배 같은 경우는 태지 지파 제일 때 뭐 곱해주더라? 땡칠이 곱해주더라. 왜? 착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단감 뜰분감에 땡칠이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